KKMD 853화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셔니스트 번역. 태국 F-16에 의해 첫 실전 사용된 한국형 JDAM KGGB. 성능과 가격에 깜짝 놀란 해외 네티즌들. 소프트웨어나 기체 개조 없이도 미국산 JDAM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사거리 100km의 정밀 유도 폭탄을 최소한의 제약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7월 25일 태국 왕립공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한국형 GPS 정밀 유도 폭탄 KGGB를 사용하여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정밀 폭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 T-50 혹은 T-50을 경전투기로 개량한 FA-50을 도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폴란드 등지에서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태국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KGGB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플랫폼 호환성이 모두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실전 무기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형 JDAM이라고 불리는 KGGB는 성능 면에서도 결코 미국산 JDAM에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JDAM 기본형의 경우 사거리가 24km 정도에 불과하고 사거리 확장형 JDAM ER의 사거리도 70에서 8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GGB의 사거리는 최대 100km를 넘기 때문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GPS, 위성 항법 시스템 플러스 INS, 관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둘 다 동일하고 타격 정밀도를 나타내는 원형 공산 오차 CEP마저 5에서 10m 정도로 비슷합니다. 여기 더해 KGGB는 중간에 목표물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이렇게 미국산 JDAM과 대등한 성능을 지닌 KGGB이지만 JDAM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여럿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다만 실전 경험이 없어 설계상 스펙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나라들이 많았었는데 태국 공군이 실전에서 그 성능을 훌륭하게 입증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남기는 동시에 KGGB 수출 전망을 밝게 만든 것입니다.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셔니스트가 2025년 7월 2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후 어떤 나라들이 무슨 이유로 KGGB를 주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셔니스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캄보디아와의 분쟁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2022년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를 탑재한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적대 행위가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태국 남부 뜨랏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025년 7월 24일 태국은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7월 25일 정오 기준 사망자 수는 최소 14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민간인이다. 캄보디아의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과 태국의 아트모스 155mm 자주포 간의 포격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다. AFP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국경 인근 8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품땀 외차야차의 태국 총리 권한 대행의 말을 인용하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인 아나르 이브라힘이 제안하고 양국이 합의했던 휴전 제안을 백지화시킨 태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태국 공군에 의해 처음으로 실전 사용된 한국형 GPS 유도 폭탄 킷 KGGB.
태국 왕립공군이 F-16A로 캄보디아 군 시설물을 공격할 때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키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7월 25일 태국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들은 LIG 넥스1이 생산하고 있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덕분에 공대지 정밀 유도무기로 변신한 마크82 무유도폭탄이 태국 공군 F-16 좌측 날개에 장착된 모습을 보여준다. KGGB 키트로 개조된 태국 마크82 폭탄에는 태국 군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글씨 메시지가 있는데 이는 다른 마크82 폭탄에 적힌 헬로우 훈센과 유사한 것들로 보인다. 다른 무유도 폭탄들은 LB 시스템즈의 리자드 3 유도 키트로 개조되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KGGB와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리자드 3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소위 멍텅구리라고 불리는 무유도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개조하는 키트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KGGB는 미국 JDAM처럼 GPS 플러스 INS로 유도되는 무기체계인데 반해 리자드 3는 레이저로 유도되는 무기체계입니다. 빛의 일종인 레이저로 계속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리자드 3는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이 불가능하고 레이저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15km가 최대 사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비나 구름 등의 악천 후에도 사용하기가 어렵죠. 한 발당 가격도 5만에서 6만 달러, 하나 8천만원 수준이고요. 대신 레이저로 유도되기 때문에 원형 공산 오차 CEP가 1에서 3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자드 3의 단점은 곧 KGGB의 장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GPS와 INS로 유도되는 만큼 멀리서 쏘고 달아나는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하고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합니다. 악천 후나 야간에도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고 한 발당 가격은 2만에서 4만 달러, 하나 4천만원 수준으로 리자드 3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다만 원형 공산 오차 CEP가 10에서 13m 정도로 리자드 3의 1에서 3m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GGB는 날개 키트와 GPS, INS 유도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산 GBU-62 JDAM-ER과 매우 유사하지만 KGGB의 경우 특수 설계된 날개 키트를 통해 유도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GGB의 최대 사거리는 발사 고도에 따라 103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한민국과 태국에 의한 KGGB 도입 현황. 태국 왕립공군은 2022년에, 대한민국 공군은 2018년에 록히드 마틴 F-16과 카이 FA-50, T-50, TH 골든 이글에 탑재할 목적으로 각각 KGGB를 도입했다. KGGB는 대한민국 공군의 F-4E 팬텀, F-5, F-15K 슬램이글에도 통합될 수 있다. KGGB는 소프트웨어나 임무 시스템 수정 없이도 LIG 넥스1이 외부 PDU라고 부르는 장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브 그리펜 EF 역시 KGGB를 운용할 수 있다. 현지 매체 매일신문은 2023년 11월 기록된 태국 공군 보고서를 통해 2022년 LIG 넥스1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총 20발의 KGGB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국 공군은 또한 KGGB 테스트 비행일 가능성이 높은 유도폭탄 키트 비행 훈련 기록도 공개했다.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제인즈는 2022년 8월 당초 KGGB를 운용하던 기체는 태국 공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T-50TH 골든 이글이며 현재 이를 가장 많은 숫자로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밝혔다. 태국 공군은 T-50TH 14대를 도입해 전술입문훈련기 LIFT로 운용하고 있는데 KGGB가 T-50TH가 아닌 F-16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은 KGGB가 서방 전투기 모두에 호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공군은 2018년에 인수한 KGGB 1200여 발을 자체 운용하고 있었는데 현지 언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방위사업청이 4,700억 원을 투자하여 KGGB의 재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밀 유도 활공 폭탄 키트 KGGB. LIG 넥스1의 제품 브로셔를 보면 KGGB의 GPS 지원 키트는 사거리와 정확성을 향상시켜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LIG 넥스1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예전 페이지에서도 PDU를 발견할 수 있다. KGGB의 PDU는 장거리 정밀 타격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나중에 레드울프 및 그린울프 시리즈로 알려진 L3 해리스의 공중 발사형 효과 체계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된 매그탭과 유사하다. 매그탭은 미 해병대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전술 전자지도 N 작전지휘용 태블릿 시스템이다. LIG 넥스1 홈페이지는 PDU 덕분에 5가지 유형의 전투기들이 별다른 개조 과정 없이 KGGB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카이 FA50으로 KGGB를 테스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PDU와 관련하여 삽입된 이미지들은 일반적인 지도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KGGB를 발사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 위치를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1년 배포된 KGGB 작전 개념을 담은 영상에는 F-15K가 2발의 KGGB를 발사하고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KGGB는 먼 거리를 활공 비행한 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 위성 항법 시스템과 관성 항법 시스템, GPS, INS의 유도를 받는 단계로 들어간다. 매일신문은 KGGB가 무유도 마크 82 폭탄에 최대 110km를 비행한 뒤 원형 공산오차 CP 3m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도중에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비행 중 선해 공격이 가능하여 3비탈에 숨겨진 적 표적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유사시 대한민국 공군이 직접 타격해야 할 북한 지상 목표물들의 유형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KGGB는 언덕, 산, 터널, 갱도 등에 숨겨진 북한 장사정포와 같은 표적을 원거리 또는 후방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신문은 또한 KGGB가 사정거리 연장형 합동 직격탄, 즉 JDAM-ER 같은 미국산 동급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LIG 넥스1이 KGGB의 새로운 파생형인 KGGB2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KGGB2는 중적외선과 반능동 레이저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모드 탐색기와 무장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비행 중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목표물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셔니스트가 2025년 7월 2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 혹은 그 외의 저예산 국가들과 폴란드처럼 FA-50 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KGGB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미국산 JDAM과 비교되는 KGGB만의 장점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JDAM의 가장 큰 문제점은 F-15, F-16, F-35 등 고가의 미국산 전투기에 최적화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연동이나 기체 개조 같은 무장 통합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통합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통합 비용도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죠. 하지만 KGGB는 그런 별도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PDU와 PDU 사용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F5, 미그-21 같은 노후 기체들에서도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비하면 정치적 제약도 훨씬 적고 별도의 통합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JDAM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사정거리 확장형 JDAM-ER의 경우 많으면 $7만,
한화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는 반면 KGGB는 많아도 4만 달러, 한화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가의 미국산 전투기들을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부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저예산 국가들은 미국산 제이덴과 대등한 성능의 정밀 유도폭탄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국 전투기에 통합하여 쓸 수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F-50 계열 전투기를 구매한 저예산 국가에게도 KGGB는 매우 훌륭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고 폴란드도 KGGB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F-50PL용으로 도입되는 KGGB이지만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CD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구형 F-16AB나 이를 현대적으로 개수한 F-16CD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KGGB는 매우 매력적인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 지금보다 타격적 밀도를 높이기 위해 중적외선과 반능동 레이저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모드 탐색기와 무장 데이터 링크까지 갖춘 KGGB2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호랑이의 날개를 단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